곤충 전시실에 있으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좀 봐봐, 이거. 신기하고 재미난 것을 혼자만 보기 아까워 아이가 아빠에게, 언니가 동생에게 보채는 말이죠.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와본 적 있으세요? 우주의 탄생, 공룡, 매머드 등 볼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2층 전시실에는 특이하고 멋진 곤충이 많습니다. 숨바꼭질을 잘하는 곤충, 날개를 뽐내는 곤충, 뿔 자랑하는 곤충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거 아세요? 곤충 전시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로 곤충 학예사죠. 이제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곤충 학예사를 만나러 갈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곤충 학예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분명 곤충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박사님께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요. 네. 그중에 추려서 제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의 학예연구사를 근무하고 있는 정종철입니다. 박물관 개관할 때부터 들어와 있었고요. 전시, 교육, 외부 기관과의 연계 사업, 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와, 정말 대단하세요. 거의 20년. 네, 20년 다 돼가지고. 네. 곤충 분야 학예사는 박물관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뭐 학예사들이 다 자기 전공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제가 할 것도 곤충 코너에 있는 곤충을 전시하는 것, 전시를 어떻게 할 건지, 관람객들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해 줄 건지, 그거를 활용한 뭐 교육, 그 다음에 곤충 관련된 연구, 또 외부 기관과의 전시 사업들, 여기 앞에 있는 것 다 이게 지금 그 외부 기관에 전시를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곤충 분야 학예사라고 해서 곤충만 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적인 업무들도 많이 해요. 전공 분야를 할 수 있는 업무량은 전체 한 20% 정도? 그 정도밖에 사실 되지 않는다고 보죠. 박사님 학창 시절에 네. 곤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던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계기였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에 그 나비를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나비를 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이제 84년이거든요. 그때 나비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됐죠. 그 전에도 과학이나 생물적인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에 가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걸 배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나비를 했죠. 그러니까 38년 됐나 봐요. 정말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채집했던 곤충의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몇 많죠. 마리 정도 될까요? 네, 많아요. 채집한 수가 많아요. 박물관에 와서 19년 동안 표본으로 채집한 양은 한 10,000점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연구용은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그거는 그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학교에 있을 때는 연구용으로 많이 채집을 했고 진흥청에 있을 때는 주로 그 농작물에 생기는 해충 관련된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채집을 많이 했는데 박물관에 와서 이렇게 표본을 한 것들은 기록이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10,000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와, 굉장하네요. 네. 혹시 그 중에서 네. 조금 특별한 곤충을 채집하셨던 적도 있으신가요? 그 특별한 걸 물어보시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게 사실 저는 다 특별하거든요. 아, 네, 제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파리도 다 똑같고 커다란 나비, 이쁜 나비도 사실은 어차피 다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거를 채집 표본을 해서 전시나 교육이나 연구용으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치가 다르진 않거든요. 가치는 다 똑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곤충 잡은 것보다는 나비가 머릿속에 많이 기억이 남긴 해요. 나비 참 좋아하시잖아요. 네, 나비 좋아하죠. 네. 나비 완전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나비에 대한 그 애정은 다른 곤충하고는 조금 다르죠. 처음 시작한 게 나비다 보니까 생물에 뭐 깊은 좀 발을 좀 뒤졌다고 할까? 그게 나비였기 때문에 아직도 나비가 제일 좋아요. 시간이 나면은 개인적인 취미로 이렇게 나비를 보러 다니고 그래요. 네. 첫사랑이네요. 네, 뭐 그런 셈이죠. 네, 첫사랑. 네, 맞습니다. 나비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나비가 있나요? 나비 중에서도 다른 나비들이 소섭해하면 안 되는데 그 날개 뒷면에 숫자 같은 게 써 있어서 숫자 나비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학명으로 하면 캘리코아나 이제 페리사마 속 나비들인데 조그매요. 여기 앞에 있는 게 요거 그 정도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나비인데 색이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앞면과 뒷면이 매우 다른 나비예요. 앞면과 뒷면이 매우 달라요. 색깔이 좀 뚜렷하고 예쁜 것 네, 같아요. 굉장히 이뻐요. 뚜렷하고 앞 뒷면이 달라요. 그 매년 같은 장소에서 네, 비슷한 곤충들을 채집한다고 네. 했는데 네.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중요해요. 왜냐하면 곤충은 그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생물이거든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에 1년에 한 번 나오는 곤충들이 있어요. 곤충들이 1년 내내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부터 성충까지 한 사리를 도는데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만 도는 곤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지금 학자들이 많이 이제 보는 종류들인데 1년에 한 번 나오는 날짜가 예를 들어서 2022년은 7월 6일이었다. 근데 2033년에는 뭐 6월 20일이다. 예를 들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생물이 네. 같은 나비가 그렇게 잡혔다. 그러면은 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변화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요새는 관측기구들이 많이 발달해서 온도나 습도 이것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통해서 변화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생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사실은 생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생물이니까. 네. 근데 그런 점에서 곤충이 10년, 20년, 30년 단위로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면 가장 정확한 환경의 변화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생물 종을 곤충을 채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네. 곤충을 연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곤충은 그 전체 생물 종의 약 한 50%를 차지를 해요. 네, 전체 생물종이 한 180만 종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곤충이 한 90만 종쯤 이렇게 되거든요. 전 세계. 전체 지구에 있는 생물 중에서 이렇게 절반쯤을 차지를 하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있는 생물들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에 대한 궁극적인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관심들은 어떻게 진화를 해서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
어떤 종은 멸종하고 어떤 종은 살아남고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보면은 이제 곤충이 굉장히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엄청 다양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밝혀진 곤충도 꽤 많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곤충을 연구하는 건 좀 재밌기도 하고 인간 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점을 찾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박사님 요즘에 그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던데요. 러브버그라고 네. 아신가요? 저는 이제 분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고요. 파리 종류로 알고 있고 국내에 원래 살던 종류가 아니고 외국에서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곤충들은 기온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온이 적절한 순간이 되면 갑자기 확 불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그런 곤충들이 나와요. 매년 그런 곤충들이 나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그 매미나방이 엄청 번져서 말이 되게 많았었죠. 그 전해는 또 이 서울 이쪽 성북 이쪽에 하늘소가 또 엄청 많이 나와서 막 그 편의점에도 막 날라들고 막 그랬었던 격들이 있어요. 네, 기억나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러브버그라고 불리우는 그 종류가 어떤 생활 습성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파리 종류인 거 봐서는 이제 유기물을 먹는 것 같은데 유기물이 뭐 올해 가뭄 그다음에 뭐 갑자기 찾아온 뭐 고온과 그렇게 기온이 올해 좀 많이 급박하게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그 친구들이 살아가기엔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곤충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기도 해요. 그렇네요. 네. 어느 해에는 어떤 곤충이 확 나오고 어느 해에는 또 어떤 곤충이 확 나오고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곤충은 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밌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랜 자료가 쌓이면은 뭐 특정 곤충이 나오는 시기를 예측할 수도 있고 예측을 해서 방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네. 그래서 연구가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지금 러브버거 사람들한테 직접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죽어서 뭐 창문에 붙어 있거나 뭐 떨어져 있고 이렇게 혐오감을 주니까 그게 불편해서 그런데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곤충으로 인해서 사람이 보는 직접적인 피해는 대부분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모기나 벌 이런 종류들이 좀 직접적인 피해가 사람들한테 많은 편이지 대부분의 곤충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굳이 이렇게 막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네. 앞으로 우리와 함께 계속 그렇죠. 살아가야 네, 함께 같이 살아가야죠.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곤충도 드셔보셨나요? 네, 많이 먹어봤죠. 어떤 곤충을 드셔보셨어요? 맛은 어떠신지 네,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먹는 곤충들은 이제 번데기죠. 누에나방의 번데기거든요. 그 번데기가 대표적으로 먹는 거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조금 그 식용곤충으로 많이 개발된 것들, 미러미 이제 고소해라는 이름으로 팔리던 거 그렇죠. 예, 미러미, 그다음에 귀뚜라미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약용으로 많이 사용했던 장수풍뎅이 애벌레, 그다음에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벼메뚜기들 먹죠. 그렇게 다양하게 먹고, 외국은 동남아 가면 더 많이 먹어요. 동남아 가면 굉장히 다양한 곤충들을 먹는데 귀뚜라미 종류도 몇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여치도 먹고, 뭐 메뚜기도 먹고, 물장군도 먹고, 뭐 전갈도 먹고 그래요. 전갈까지요? 네, 먹어봤어요. 다 먹어봤는데. 여치 종류가 그나마 맛이 좀 좋은 편이고요. 네, 여치류. 우리나라에서는 안 먹는데 동남아 가면 여치류 먹거든요. 고기가 좀 맛이 좀 괜찮고 제일 맛있는 건 번데기가 제일 맛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번데기가 제일 맛있어요. 네. 고소하고 맛있어요. 2층 상설 전시장 네. 곤충 코너에 가면은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곤충에 푹 빠져가지고 있는 네.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곤충 전시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곤충 전시는 조금 불편한 점이 뭐냐면 너무 크기가 작아요. 네, 크기가 작아서 그거를 보여주는 기법들이 조금 필요해요. 돋보기를 쓰는 방법들도 있는데 저는 돋보기를 안 쓰고 좀 같은 종류를 많이 모아놔서 좀 자세히 볼 수 있게 전시를 했고, 같은 곤충이라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보이겠지만 곤충은 굉장히 색이 아름다운 생물이에요. 그래서 그 색을 잘 보여주려고 조명과 그다음에 커버, 케이스에 넣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색을 보여주는 전시 기법, 그다음에 다양한 곤충의 종류를 보여주려고 여러 종류를 전시를 하는 것. 그다음에 곤충들은 이제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숨어 있는 형태들이 많아요. 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잘 못 보고 지나는 경우는 많거든요. 그래서 바위나 나뭇잎이나 나무 줄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을 자연 상태에 있는 것처럼 해서 전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놨습니다. 전시물 중에 바퀴벌레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어떻게 전시가 된 건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바퀴벌레는 네, 채집한 것도 있는데 주로 연구용으로 사육을 많이 해요. 연구소에서. 거기서 분양을 받아서 일부 전시가 돼 있고, 그리고 일부 종은 자연에서 직접 채집한 것들. 바퀴벌레는 야생에 굉장히 많아요. 하도 숨어 있고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띄는데 제일 많고, 그런 것들은 채집해서 야생의 것들을 전시를 했고, 집에서 많이 보시는 것들은 다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것들은 연구소에서 사육하던 것들을 협조를 받아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비나 벌 표본을 보면은 네. 그 날개나 다리가 얇고 가늘어서 쉽게 끊어질 것만 같아요. 표본이 망가져서 당황하셨던 적이 있었는지, 또 그럴 때는 어떻게 복원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곤충이 되게 작고 굉장히 연약해요. 특히 표본을 해놓으면 더 연약해요. 바싹 마르거든요. 아주 조그마한 충격에도 다리가 부러지고 해요. 날개가 찢어지고. 표본을 만지면서 안 부서지게 만지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저도 만지면서 많이 부서뜨리고 다리도 부러지고 날개도 찢어지고 그런데 수리를 하죠. 날개 같은 경우는 찢어졌으면은 그 뒤에 대지라든가 아니면 풀을 이용해서 붙이기도 하고, 갑충들은 주로 다리가 많이 부러지는데 부러진 다리만 어디 잊어버리지 않으면 풀로 붙이면 감쪽같이 붙일 수 있어요. 네, 붙일 수 있는데 최대한 안 부서지게 조심하게 만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의 그런 것들은 조금씩 발생을 하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곤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곤충 분야로 이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주로 어린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곤충이 무궁무진하게 할 게 굉장히 많은 생물종 중에 하나긴 해요. 왜냐면 이제 생물 굉장히 다양하고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고, 그 옛날하고 다르게 책도 많고 곤충 관련돼 있는 박물관도 꽤 많아요.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좀 있고, 곤충 관련된 축제들도 꽤 있거든요. 무주의 반딧불이 축제라든가 아니면 한평의 나비 축제, 이런 것들. 그런 곳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게 하면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는 것에는 편견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퀴벌레를 보면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리지만 곤충학자는 바퀴벌레마저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나비와 바퀴벌레를 바라보는 시선에 차이와 차별은 없습니다.
관심은 나비도 꿀벌도 바퀴벌레도 모두 똑같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곤충학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곤충이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